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때 카드에 적혀있는 세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짝수인 사건이 있을 수 있고요. 가장 큰 수가 3의 배수인 사건이 있을 거다. 얘네들의 확률은 했으니까 출제자가 나한테 물어보는 확률은 합집합입니다. A 사건도 괜찮고 B 사건도 괜찮아요. 제가 그러니까 덧셈 정리해서 배웠던 것처럼 A의 확률, B의 확률, 그 다음에 교사건의 확률 한번 빼는 거는 A와 B가 그냥 일반적인 사건일 때. 하지만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서 교집합이 없다면 이걸 뺄 이유가 없다. 없는 거니까. 일단 A 사건부터 보기 전에 전체 경우의 수인 표본 공간의 개수부터 확인해 보겠어요.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중복은 안 되죠. 동시에 꺼내니까. 몇 개를? 3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다. 그래서 35가지가 전체 경우입니다. 첫 번째 A 사건 경우의 수부터 보죠. A 사건은 가장 작은 수가 짝수예요. 3개를 뽑았는데 짝수로 제일 작은 게 나온다. 그 첫 번째 소 개념으로서는 땡땡이 2가 있을 거고 땡땡 4가 있을 겁니다. 땡땡 6은 불가능해요. 6이 제일 작은 짝수로서 7까지밖에 없는데 더 큰 2개의 숫자를 뽑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땡땡이 땡땡 4밖에 없습니다. 가장 작은 수가 2일 때예요. 그럼 1은 뽑으면 안 되고 2는 이미 뽑혔고 나머지 3, 4, 5, 6, 7 5개 중에 몇 개를 뽑는 겁니까? 2개를 뽑기만 하면 되죠. 나열은 의미가 없어요. 동시에 뽑는 거니까. 그래서 이가 제일 작은 거. 무슨 뜻인지 이해됐죠? 제일 작은 짝수가 제일 작은 수가 짝수로서 4인 거예요. 5, 6, 7 3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10가지고요. 3가지입니다. 합쳐서 13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A 사건의 경우에서는 13가지고 이 사건과 이 사건은 교집합이 없어요. 뺄 게 없습니다. 제일 작은 게 2일 때랑 제일 작을 때가 4인 거는 배반 사건이죠. B 사건의 경우의 수를 봅시다. B 사건은요. 가장 큰 수가 3일 때예요. 가장 큰 수가. 그러면 이건 너무 쉽다. 3 밖에 안 돼요. 그쵸? 6도 있죠. 3의 배수라 그랬으니까. 됐죠? 얘는 1, 2 뽑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쵸? 한 가지죠. 6보다 작은 숫자 1, 2, 3, 4, 5 5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해라? 2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역시 10가지입니다. 2개 합치시면 11가지. 자, 그러면 A 사건의 경우의 수로 갈게요. 좀 편하게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A 사건 경우의 수가 13가지, B 사건 경우의 수가 11가지. 이 두 사건은 배반 사건이냐 아니냐 그거가 문제지. 교집합을 생각해 봅시다. 짝수로 끝나면서 3이 제일 커야 돼. 3의 배수가. 짝수로 끝나면서 3의 배수가 제일 커야 돼. 짝수로 끝나. 2랑 4로 끝나. 근데 제일 작은 수가 3의 배수여야 돼. 가장 큰 수가 3의 배수여야 돼. 3으로 시작하면서 2로 끝나는 거는 있어요. 제일 큰 수가 3이야. 근데 2로 끝나야 돼. 있어? 없지? 없죠. 그럼 312 있잖아요. 2가 제일 작은 거여야 된다니까. 2가 제일 작은 거고 3이 제일 클 때가 있냐고요. 없죠. 그쵸? 여기로 갑시다. 4가 제일 작은 건데 3이 제일 큰 거일 수가 없어요. 1로 갑시다. 6이 제일 큰 거야. 6이 제일 큰 거야. 근데 2로 끝나야 돼. 있죠? 있죠? 많죠? 몇 개?
가장 큰 수가 3의 배수인 6이면서 짝수인 2로 끝나거나 4로 끝나야 돼. 몇 가지죠 이거? 5 되고 4, 3 다 되잖아. 세 가지네. (6, 5, 4) 하나 있죠. 네 가지의 교사건이 있네. 네 가지가. 그럼 교사건이 네 가지다. 24에서 4를 빼니까 20이겠네. 그쵸. 경우의 수가 20가지가 나오는 거고. 전체 모집단은 35가지. 그 중에 20가지가 괜찮다. 약분하면 7분의 이게 답이 얼마야? 네. 됐어요 여기까지. 교사건 확인하는 것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주 뭐 수학적인 계산이 많다라기보다 게임 법칙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한 파트죠. 여사건은 이미 설명했던 거니까 또 설명할 필요가 없긴 한데 A 사건이 아닌 확률은 됐죠? 전체 100%에서 A 사건의 확률을 빼면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여러분이 집합의 연산을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하면 얘가 누구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이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다 여집합 붙여주면 제가 되겠죠. 뭐가 아닌 확률이에요? 합집합이 아닌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전체 100%에서 합집합의 확률을 빼버리면 합집합이 아닌 확률이 나오겠지. 됐죠? 아주 쉽죠? 마찬가지죠. 쟤는 똑같은 말이 누구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그래서 다 드모르간 붙여주면 이렇게 되겠지. 뭐가 아닌 확률을 구하래요? 교집합이 아닐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이래서 그냥 교집합을 빼버리면 되지. 그쵸? 어렵지 않죠? 그죠? 되게 어렵지 않은 방식이에요. 근데 이 여사건에선 이런 것들은 집합의 연산에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 문제를 보고 원래 그 사건들을 구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걸 구하기가 힘드니까 여사건을 구하는 게 맞느냐를 구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사건으로 푸세요 라고 힌트를 주는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제자가 제시한 그 사건들을 구하는 게 편한 건지 아니면 그것에 반대되는 여사건을 구하는 게 편한 건지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6개의 수학 동아리가 있고요. A 학생, B 학생이 6개 중에 임의로 2개씩 선택을 해요. 그렇죠? A, B가 선택한 수학 동아리 중에서 적어도 1개가 같을 확률은 뭡니까? 뭐 사실 학생들이 이 표현을 보면 이 여사건이다 이런 걸 알거든요. 자 보세요. A가 고른 2개의 동아리와 B가 고른 2개의 동아리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틀려. 1개만 같아. 둘 다 같아. 이거밖에 없잖아요. 경우가. 그 중에서 출제자는 나한테 원한 게 뭐예요? 이거 2가지를 원했어요. 얘가 고른 2개의 동아리와 얘가 고른 2개의 동아리가 그중 1개만 일치할 때와 둘 다 일치할 때 이거 둘 다 괜찮다는 거야. 원하는 건. 그럼 이 사건과 이 사건을 합해줘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뭐 하는 게 낫다? 전체에서 저걸 빼버리는 게 낫다. 전체에서 이걸 빼면 얘들이 나왔을 테니까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전체 확률이나 전체 경우의 수에서 A가 고른 2개의 동아리와 B가 고른 2개의 동아리가 다 틀린 경우를 빼치우면 적어도 1개가 같거나 2개 다 같은 경우가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가시는 거죠. 동아리가 6개가 있어요.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2개씩을 고를 거야. A가 아무나 골라도 되죠. 6개 중에 몇 개? 2개를 고르면 돼요. 근데 같은 걸 AA는 안 되지. 소문자 BB도 안 돼. 중복은 안 돼. 됐죠? 뭐다? 조합이다. 6개 중에 2개를 골라.
근데 A가 대문자 A라는 친구가 뭘 골랐든 얘도 상관없이 6개의 동아리 중에서 몇 개를 고를까? 2개를 고르면 되죠.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야 전체 경우의 수가 마련이 된 겁니다. 15 곱하기 15 해서 225가지가 바로 뭘 얘기하는 거다? 전체 평균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그 225가지 중에 우린 얘만 뺄 겁니다. 자, 틀리게 뽑아봅시다. A가 6개 중에 여전히 2개를 뽑아서 뭐를 골랐어. A, C를 골랐다 칩시다. 그렇죠? 나열할 필요는 없죠. 아까도 봤지만 CA나 AC,나 2개의 동아리 고른 거예요. 남은 동아리가 몇 개? 그 4개 중에 대문자 B가 2개를 고르면 결국은 얘네들은 일치하는 동아리가 하나도 없게 된 거죠. 이 경우가 바로 둘 다 서로 다른 동아리를 고른 게 되는 거죠. 15 곱하기 6이 되겠죠. 그래서 90까지가 되십니다. 됐나요?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전체 100%에서 225분의 90을 뺀 것과 일치한다. 225분의 225 마이너스 90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얼마? 135. 약분을 좀 걸어볼까요? 15로 약분이 되겠네요. 15로 약분하면 9, 15, 5분의 3. 이게 답이 5분의 3이에요. 네, 이렇게. 방식 이해됐죠? 물론 이걸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훨씬 어렵죠. 얘는 쉬워. 얘는 몇 가지 경우야? 딱 봐봐. 얘는 몇 가지 경우야? 몇 가지 경우야? 15가지 경우죠. 6개 중에 2개를 골라. 6개 동아리 중에 2개를 고르면 A도 이걸 선택하고 B도 이걸 선택한 거야. 6C가 끝이야, 얘는. 이거 계산하기가 더럽죠. 굉장히 더러워요. 둘이 똑같은 동아리 하나만 선택한 거야. 그럼 6개의 동아리 중에서 하나를 골랐어. 그래서 A는 둘 다 선택한 거야. 그럼 나머지 1개씩은 서로 다른 걸 선택해야 되잖아. 그럼 5개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A가 썼어. 나머지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제 B가 또 하나 선택한 거야. 됐죠? 요것도 좀 줄일 수 있어. 그럼 6 곱하기 5 곱하기 4니까 120가지야 이게. 요거는 아까 몇 가지였어? 15가지죠. 그러니까 135가지고. 맞죠? 135가지고. 됐어요. 원하는 거 135가지를 고르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닌 거 90개를 또 빼는 경우가 있을 건데 팁 하나만 더 드리면 오늘 수업이 너무 짧아서 이거 빨리 가져갈게요. 6개 중에 1개의 동아리를 찾아서 걔를 둘 다 A도 대문자 A도 선택하고 B도 선택했다 칩시다. 나머지 5개 중에 2개를 나열하면 되지 않나요? C, D 하면은 A가 C를 선택하고 B가 D를 선택했다는 얘기. EF 하면 EF, FE 하면 FE 나열해야 돼. 그쵸? 요거 이해하신 분? 네. 이것도 어차피 똑같죠. 6 곱하기 5P면 54죠. 어차피 똑같아. 똑같은 계산. 그래서 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식으로 이제 원하는 사건들을 다 계산하셔도 상관없고 여사건을 계산하셔도 상관없는데 웬만하면 문제를 보고 전체 케이스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걸 구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빠른 풀이가 되는 거고 정식으로 구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경우는 계산이 복잡해지거나 설계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뿐만 아니라 실수해서 오답률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